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3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공부가 인생의 100%를 차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게 공부를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공부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살아서 학창 시절에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것들을 느끼면서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원하는 직종을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며 미래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 취직을 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보다 선택한 직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즐기면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조금 이른 나이였지만 회사의 인정을 받고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로 좋은 대우를 받으며 근무를 할 수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니 직속 상사가 저를 예쁘게 보셨던 건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이제는 일을 잡았으니 연애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소개팅을 주선하시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당시 저는 사랑보다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몇 번이나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속 상사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제 마음에 쏙 들 것 같으니 한 번만 만나보라면서 사진까지 보여주시며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직속 상사를 통해 간단하게 들어보니 상대방 직업도 꽤 괜찮은 편이었고 사진을 보니 순한 인상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고민 끝에 소개팅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소개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직업도 성격도 너무 다른 편이라서 연인으로서 잘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해보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격도 좋고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부딪히는 것이 없어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연인으로서 잘 만나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다만 저도 그동안 살면서 지인들을 통해 일하는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과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이 힘들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부모님께 첫 인사를 갔을 때 일하는 며느리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런지 적어도 우리 시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심하고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시부모님은 직접 나서서 결혼할 때 저희에게 신혼집을 따로 얻어주신다고 하셨고 분가해서 둘이 편하게 살라고 했어요. 당연히 둘이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살 수 있어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는데 막상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결혼 생활에 대한 간섭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제 휴대폰은 시어머니의 전화로 불이 났고 시댁과 신혼집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성실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신혼집에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냉장고 검사부터 청소 상태 점검은 기본이고 음식 실력에 대한 체크부터 남편 출퇴근 시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에 대한 모든 부분을 검사하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남편이 외동아들이라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경이 쓰이는 줄 알고 웬만하면 시어머니에게 맞춰드리면서 잘하려고 했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의 열정도 가라앉을 테니 조금만 참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문제라고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오시게 되면 마치 제가 남편의 마누라로 사는 게 아니라 식모 노릇을 하기 위해 집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간섭하시는 정도가 지나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지쳐가게 되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틀어지게 되더군요. 분명히 시댁이 처음 인사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그동안 딸이 있었으면 하고 바래왔다면서 앞으로 제가 결혼하면 딸 하나를 공짜로 얻은 것이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둘이 알콩달콩 잘 살라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당연히 저도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처럼 모시고 효도하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니까 저도 혼란스럽고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안절부절하고 있던 도중 남편이 시간제 교수직을 맡아 일을 하고 있던 대학교에서 전임 교수직을 제안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직업적인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 훨씬 안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것에 불만이 있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이때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갑작스럽게 시댁으로 부르시더니 황당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예, 며느라가,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네 남편도 전임 교수까지 올라갔고 앞으로 월급도 훌쩍 오를 테니 너는 이제 회사 그만 다니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게 좋겠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전임 교수가 되었는데 제가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어야 하나요? 지금 회사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좋은 대우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네가 최연소 팀장이건 과장이건 나는 관심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지금까지 네 남편이 계약직 시간제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네가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내가 이해를 해준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네 남편이 전임 교수로 정직원이 되었는데 굳이 네가 회사에 다니도록 이해해줄 필요가 있겠니? 어머니, 저는 남편이 계약직이든 정직원이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회사를 관두고 말고는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대체 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해서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관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퇴사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순딩순딩하게 따라오는 맛이 없어? 어차피 너는 평생에 써봤자 학교 교수로 있는 네 남편처럼 돈 못 번다. 어차피 너는 야근이며 추가 근무까지 해야 시간제 교수인 남편 월급 따라갈까 말까 하는 돈을 벌어오는데 굳이 그렇게 몸고생 마음고생하는 게 뭐가 좋니? 이참에 회사 관두고 집에서 남편 내조하면서 내 식당 와서 설거지나 하며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니? 어머니, 저도 나름 회사에서 인정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멀쩡한 회사 관두고 남편 시중이나 들면서 어머니 식당 가서 설거지나 하면서 일을 하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관두면 남편 월급이 제 돈이 되나요? 이제 전임 교수 된 사람이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을 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게 낫죠. 그래도 굳이 퇴사를 원하신다면 어머니께서 제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큼 매달 챙겨주시면 군말 없이 말씀 따르겠습니다. 뭐라고? 어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돈을 요구하니? 가족 간에는 돈거래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누가 시어머니 앞에서 회사 관두는 게 뭐 그리 큰 일이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 시집 올 때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서 보냈냐?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어찌됐건 퇴사 문제 집에서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네 남편도 분명히 회사 관두는 것을 원할 거야.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식당 대청소니까 나와서 도와라. 간단하게 설거지랑 청소 정도 하면 될 거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제가 왜 시어머니 식당까지 가서 청소를 해줘야 하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청소는 한번 도와드려야 퇴사 문제가 잠잠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약속대로 대청소를 하기 위해 시어머니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설거지부터 가게 청소까지 시키는 대로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주말이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은 일이 있다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식당의 대청소는 저와 시어머니 둘이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이 옆에 없어서인지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있고 며느리인 저를 쉬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힘들게 하시더군요. 게다가 뜬금없이 친정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하셨습니다. 예, 며느라가, 너희 친정엄마 식당 아직 운영하고 계시니? 네, 당연히 운영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 친정엄마 식당은 갑자기 왜요? 아니, 생각할수록 놀라워서 말이야. 지난번에 너희 친정엄마 음식점 한번 가서 음식 먹어보니까 아우 짜기만 하고 맛이 없어서 음식을 거의 남겼는데 막말로 내가 운영한 식당보다 넓고 자리가 좋긴 하다만 네 엄마 음식 솜씨가 그렇게 형편이 없어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생각보다 저희 엄마 식당 인기 많아요. 손님들한테 인정받고 있어서 단골도 많이 생겼고요. 인기가 많긴 뭐가 많아. 그때 가보니까 우리 식당보다 손님이 더 없는 것 같던데 말이야. 어머님이 방문하셨을 때는 식당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니까 그렇죠. 누가 오픈할 때부터 손님이 바글바글 하나요. 그래도 지금은 집밥 느낌 난다고 손님들이 좋아하셔서 수익 걱정은 없어요. 그래? 집밥 느낌은 무슨? 그건 그렇고 딸 요리 실력은 엄마한테서 물려받는다던데 너 혹시라도 나중에 친정엄마 따라서 괜히 식당 한다고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 막말로 너희 친정엄마 식당은 망하든 아니든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너는 식당 하다가 망하면 결국 책임지는 건 우리 현준이잖니? 괜히 잘난 교수 남편 얼굴에 그늘빛만 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네 친정엄마 음식 솜씨 보니까 식당 하면 너는 100% 망한다. 알았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식당이 대박이라도 터져서 돈방석에 앉아있을 줄 알 텐데 실상은 쥐꼬리만한 식당인데다가 손님이 하루에도 20명이 올까 말까 하는 곳이에요. 그마저도 시어머니와 절친한 동네 사람들이 손님의 반을 차지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저희 친정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식당은 자리도 좋은 편이고 최근 인기 맛집으로 소문나게 되면서 손님들은 대기표까지 뽑고 기다렸다 먹는 그야말로 대박집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친정 엄마까지 같은 취급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언제 제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나요? 식당 할 거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식당을 운영하지 말라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 훈수까지 두셨어요. 한참 말씀을 듣다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저는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언행에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내려놓은 후 그런 말씀 계속하실 거면 이만 가보겠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식당을 나왔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제가 뛰쳐나가자마자 뒤쫓아 나와서 뭐 하는 짓이냐며 네가 그렇게 나가면 식당 청소는 누가 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지만 전 끝까지 무시하고 제 갈 길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전화에 문자까지 하시면서 계속 연락을 하셨으나 저는 모르는 척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까지 합세해서 돌아가면서 연락을 하더군요.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제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남편도 메시지에 욕이라는 욕은 다 담아서 계속해서 보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답장도 없이 거부 버튼을 누르자 결국 남편은 문자로 이혼 소리까지 하더군요. 끝까지 내 편이어야 할 남편까지 합세해서 시어머니와 똑같은 행동을 하니
저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저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정신없이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저희 친정에서는 대기 손님은 많아지게 되고 계속 줄지어 서 있다 보니 주변 가게에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더 큰 건물을 알아봐서 옮기거나 엄마의 음식 솜씨를 물려받은 언니가 2호점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식당을 무시하는 순간 그동안 친정집에 나온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되었고, 다행히 저희 친정집과 시부모님 식당이 위치한 곳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 시댁 식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서 장사하면서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의 상황을 똑바로 보여주고 절대 무시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과 친정엄마의 식당에서 판매하는 메뉴가 비슷한 편이라서 확실하게 단골 손님들만 잡을 수 있다면 식당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친정 부모님과 언니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다들 무슨 상황인지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어머니 식당이 있는 골목으로 옮겨가자고 하니 당황하시면서 아무리 시어머니 식당이 위치한 곳이 먹자골목이라고 해도 어떻게 사돈이 운영하고 계시는 곳에 식당을 세울 수 있냐면서 이건 예의 문제라고 하시며 거절하셨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그동안 시댁에서 겪어왔던 일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울려대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욕이 담긴 문자들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당연히 친정 부모님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면서 시어머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를 그리고 우리 집안을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가 있냐면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결국 친정 가족들은 제 의견에 따라서 식당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오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자마자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 식당이 있는 먹자골목으로 이동했고, 시어머니 식당과 최대한 가까운 곳이 있는 건물들을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측에서는 마침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반대편에 좋은 건물 매물이 나왔다면서 실물로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복수를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식당 운영을 해야 하니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았더니 크기도 괜찮았고 건물의 가격도 적당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식당을 하던 곳이었는지 웬만한 시설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따로 손볼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식당으로 딱이다 싶어서 친정 가족들에게도 사진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주니 다들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고민 없이 계약해서 식당 오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희 가족들은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만 체크해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통해 간단하게 시공한 후 곧바로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고, 평일에는 회사 출근 때문에 찾아갈 수 없어서 주말에 잠시 들러보니 친정엄마의 식당은 위치를 옮겼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신 손님들로 가득하더군요. 나름 많은 손님을 받고자 해서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구했고, 2층 건물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도 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손님이 계속해서 생겼고요. 그야말로 2호점으로 오픈한 친정 식당은 초대박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이후에 친정 부모님께서 시어머니 식당 바로 앞에 가게를 오픈하게 된 것을 알게 되면서 누가 시어머니 상대로 복수를 하냐며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상대로 복수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떻게 어머니 가게 바로 앞에 장모님 가게를 오픈할 수 있냐고.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 어떻게 사돈이 이럴 수 있냐고 화 엄청 내셨다. 뭐 장모님 식당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께 용서 구하고
장모님 식당 당장 접으시라고 말씀드리던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참나, 이혼 소리 해야 할 사람이 대체 누구인데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 네 눈에는 노발대발 하시는 어머니만 보이고 고불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나는 안 보이니? 하긴 너랑 살아서 뭐하니?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저는 미련 없이 도장을 찍고 곧바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나와버렸고 당연히 남편은 짐을 싸서 나오는 저를 잡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셔서는 이혼 결정 잘했다고 하시면서 교수 남편과 제가 급이 다른데 굳이 맞춰 살 이유는 없지 않겠냐며 위자료는 챙겨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잘 살라면서 하시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접수 후 숙려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친정엄마의 식당은 점점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방송 촬영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희 엄마께서는 방송 촬영에 동의하셨고 방송이 나가던 날 저희 식당에는 커다란 플랜카드가 걸리게 되었으며 그제서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식당의 위력을 알게 되셨는지 친정엄마 식당까지 급하게 쫓아오셨습니다. 당시 저는 주말이라 식당 일을 돕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식당에 오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저와 엄마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가보니 두 사람이 식당에 와 있었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더군요. 엄마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발견하자마자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며 식당 안에 있는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아, 사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신데 어떻게 저희 식당 건너편에 식당을 차릴 수가 있나요? 며느리가 아무리 꼬드긴다고 해도 쉽게 넘어가서 식당을 차리시는 게 말이 되나요? 처음에는 잘 되면 뭐 얼마나 잘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갔는데 사돈이 비슷한 메뉴의 건물을 크게 사용하는 바람에 저희 식당 단골들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사돈도 가족인데 저희 식당이 망하든 잘 되든 상관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게다가 저희 딸이 저를 닮아서 요리 실력도 꽝이라고 식당 차리면 100% 망한다고 말씀하셨다던데. 그렇게 형편없는 요리 실력을 갖춘 저희가 사돈 식당 바로 앞에 식당을 세우든 말든 어디 경쟁자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가게를 쉽게 생각하고 단골들 놓친 것을 왜 저희한테 와서 따지십니까? 예, 며느라가. 너도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 알고 있지 않니?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지 않고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우리도 이 식당 때문에 손님 다 끊겨 아슬아슬한 상황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위자료를 내놓던지 아니면 이 가게를 빼든지 해라. 이미 남편과 위자료 없이 이혼하기로 합의를 본 후 이혼 서류까지 제출했고 숙려 기간을 채우고 있는데 당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상황을 따져보면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댁 문제 때문인데 대체 왜 위자료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을 요구한 적도 없고 저희 부부가 이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시댁 문제 때문인데 위자료를 받아도 제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혼 이야기는 내가 먼저 꺼냈지만 선택은 당신이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과한 요구를 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한 소리 했다고 장모님 식당까지 끌고 와서 일을 크게 키운 거잖아. 그러니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 그럼 우리 협의 이혼 취소하고 재판 이혼으로 넘어가면 되겠네. 내가 소송 걸지 뭐. 나도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당신도 돌아가서 재판 준비나 해.
결국 두 사람은 씩씩거리면서 식당을 나갔습니다. 당연히 재판할 때나 두 사람 얼굴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다시 찾아오더니 이번에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면서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이혼 소리까지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성급했어. 우리 그냥 이혼 취소하고 다시 합쳐서 잘 살면 안 될까? 그래, 며느라가. 나도 그동안 잘못했다. 그동안 너에게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사돈. 부디 용서하시고 이 식당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식당에 자주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어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이 식당이 들어온 이후로 저희 식당에서는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 식당 하면서 받은 대출금도 못 갚았는데 지금 폐업하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한 사람 구해주신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자랑인 교수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대출금은 아들한테 갚아달라고 하시죠. 여보, 나 사실 얼마 전에 대학교에서 잘렸어. 학생들한테 뒷돈 받아서 좋은 학점을 주다가 발각이 되어서.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디서도 돈을 구할 길이 없어서 급하게 부모님 식당으로 쫓아와 위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본인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자 결국에는 찾아와서 빌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엄마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고 나중에 동네 소문을 들어보니 시어머니 식당은 결국 폐업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원룸 건물로 옮겨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시아버지는 이 일을 알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고 저희 집에 따라오셔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신혼집 아파트는 이혼 이후 전세금을 빼서 대출금을 갚는 데 썼지만 턱없이 부족했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역시 사람은 돈으로 평가하고 구분해서 대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냐, 별거 아닌데 복수의 이혼까지 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 생활 내내 교수인 본인 아들을 등에 업고 저와 저희 친정을 모욕한 일이 이곳에 쓰기에도 너무 많을 정도로 많았기에 저 나름대로 이전 실무랑 전 남편에게 나나 우리 집안도 무시할 만한 집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 남편 또한 결혼하고 나서 점점 치사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결국 뒤에서 뒷돈이나 받고 제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지냈는지 훤히 다 보이더라고요. 대학에 잘린 것도 뿌린 대로 거둔 거라 생각해요. 이혼 후 저는 그 집 식구들을 모두 잊고 사실 전부 잊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잊고 살며 제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좋아하는 일하며 인생을 즐기는 게 꿈만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저처럼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